네, 방금 소개를 받은 김종락이라고 합니다. 제가 뽑은 그 제목 자체가 우리 이 포럼의 그 기본적인 주제인 것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뽑아봤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묻고 그다음에 바다가 대답한다. 그러면은 AI 자체가 바다 자체한테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다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AI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좌장님께서 굉장히 자세한 AI에 대한 철학과 그리고 해양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 토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미래 해양 산업과 세계 해양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 크게 두 슬라이드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국내에서 AI 기반 해양 산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AI 어떤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뭐 디테일하게는 하기는 어렵지만 좀 간단하게나마 코어 기술이 무엇인지, 여기 나와 있는 5가지에 대해서 이제 무인 자율 선박, 그다음에 스마트 항만, 그다음에 해양 재난 관리 체제, 그다음에 어업 관리 스마트화, 그리고 스마트 양식에 대해서 어떤 인공지능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지 간단히,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 혹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크게 스마트 수산이라는 그림이 나오지만, 이 그림에서는 4가지의 핵심적인 AI의 그 역할이 중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좌측 서쪽이라고 봐야 되나요? 좌측에 보시면은 저게 자율 선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박이 지금 있는데 위에 GPS가 있고요. GPS의 통신을 통해서 선박이 장애물을 피해가고 부딪히지 않게 하면서 운행할 수 있는, 그래서 자율 선박이 가능할 것이다, 미래에는. 자, 그리고 좀 아래 남쪽으로 가 보시면은요, 남쪽에는 일종의 스마트 항만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스마트 항만하면은 여러 가지 배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컨테이너들이 이용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사람들의 인력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만, 그것을 무인화하거나 아니면 자동화한다라는 측면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잘 가공해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스마트 항만 파트가 되겠고요. 오른쪽 동쪽에 보시면은 저건 이제 어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양식업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사람의 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수질 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양식 관리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좀 더 중앙에 보시는 거는, 이쪽에 보면은 해양에 대한, 어장에 대한 탐색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여러 가지 어장을 관리하는 여러 시스템이 있지만, 그것을 좀 더 데이터 기반으로, 물고기들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고기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돌아다니는 물고기들의 어떤 추이를 우리가 예측함으로써 미리 그 장소에 가서 물고기들이 올 것을 예상해서 어획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래서 인공지능은 크게 2가지 워드거든요. 하나는 분석이라는 개념이 있고,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과 예측이 잘 조화를 이룰 때 더 우리가 좀 더 편한 세상이 되겠죠. 자, 세계에서는 이쪽 해양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경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라도 작은데 미국, 중국, 일본이랑 항상 비교를 하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도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해서 비교를 했지만, 크게 보면 한 3가지, 4가지 정도의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율주행 선박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나라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어디가 더 앞선다, 뒤떨어진다라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한국의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도 좀 배터리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강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조금 보이긴 하는데, 물류 관련해서는
AI식 물류가 있을 수도 있고 블록체인식 물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술이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이런 데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원격 조종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은 기존에도 많이 쓰여 있었고요. 원격으로 그 배를 이제 그 컨트롤 타워에서 조정한다든지, 자, 그런 기술 또한 단순히 모니터링하는 차원을 떠나서 어떤 이상 징후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상 징후를 미리 캐치해서 그것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든지, 자, 이렇듯 지금 세계 해양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뭐 그 총성 없는 전쟁이죠. 그것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무인 자율 선박 하면은 굉장히 큰 하두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무인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에러 사항이 있는데, 자동차인 경우에는 워낙 많은 자동차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델리킷한 방법이 필요하겠죠. 선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많은 선박들이 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AI 그 무인 선박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실행이 더 빨리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결국은 자율주행한다는 말은 지나가면서 또 물체를 인식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겠죠. 영상 기술, 이미지 인식 기술이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인 요소 기술이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요. 사물을 인식한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서버에 정보를 줬는데 서버가 천천히 반응을 해주고, 그리고 서버가 막 통신이 끊기고 이러면은 뭐 사고가 났을 때 대처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통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G라는 현재 그 차세대 통신과, 그 다음에 보통 자율학습하면은 보통 그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우리 뭐 알파고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알파고에서 크게 2가지 기술이 있었는데, 하나는 딥러닝 기술과 그다음에 스스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강화학습 기술 있었는데, 이 자율 선박에 대해서는 강화학습 기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그리고 대용량 서버, 그리고 굉장히 초고속 계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코 쉬운 분야는 아닙니다. 모든 IT가 총 집결해야지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인 자율 선박 다음에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스마트 항만. 저도 사실은 뭐 인천에 연고가 없어서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보통 항만하면은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또 그 그러니까 큰 배에 그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덜 프렌들리하죠. 우리 저 비행기 타고 많이 돌아다녔지만 비행기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비행기나 공항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좀 프렌들리하고 뭐 쉴 곳도 많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친인간적 뭐 이런 느낌이 들자면, 바다 같은 경우에는 배를 통해서 어디를 간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소형인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거부감이 덜하지만, 큰 배를 탈 기회가 별로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이렇게 거리감이 있어 보였지만, 이번 그 발표를 위해서 그 항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항만이라고 하는 또 다른 거대한 시스템이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다 이거죠. 그래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항만에서 그 물류를 이송하기 위한 이제 크레인들이 현재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잘 해둬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물류 자체가 어떤 흐름을 통해서 가야지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배송의 최적화 이론이 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라는 물건과 B라는 물건이 뒤바뀌지 않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동선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만 이쪽 그 항만으로 왔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육지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물류의 어떤 뭐 배송의 문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물류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스마트 항만을 구축할 수 있다. 그 여기에도 다행히 그 여러 가지 IoT의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서버에서 분석을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여러 요소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각각의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이송의 뭐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지금의 어떤 그 고전적인 방법을 우리가 좀 더 뛰어넘는 그런 기술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사실은 연구 주제이고 그다음에 미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해당 재난 관리 체계가 또한 그 AI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그 좌장님께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재난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저희가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도 있죠. 일본에서 뭐 예전에 그 후쿠시마 그 쓰나미 현상을 봤을 때도 한번 문제가 터지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보면은 그 피해가 뭐 10년 크게는 50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선 예측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뭐 여기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뭐 적조의 확산 및 이동 방향의 예측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해양 자체적인 문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태풍, 지진, 쓰나미의 예측 경로라든지 이런 건 너무나 지금 특히 요즘 여름철에 굉장히 조금 뭐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예측을 잘 해준다면은 그래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정말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인재다 아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건물들이 무너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그 각각의 건물에 대한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있었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번에 플로리다에서도 건물이 뭐 무너졌는데 그것도 3년 전에 벌써 데이터상으로는 얘는 건물을 수리해야 되는 거다라고 판정이 났는데도 아무 그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데이터의 부족보다도 그 데이터를 믿고 실행에 옮기려는 어떤 뭐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왜곡되지만 않았다면은 데이터에서 나온 그 결과를 신뢰하고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쓰나미를 예측할 수 있느냐? 저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죠. 파고, 조이, 뭐 유향, 유속, 수온, 염분, 기온, 기압, 풍서, 풍향, 뭐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은 실제로 우리가 쓰나미를 가는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조건은 굉장히 크고 그것을 찾는 것이 데이터 분석이 되겠습니다. 어떤 한 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이런 것 때문에 뭐 쓰나미가 올 거야라고 하도 사실은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맞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많은 데이터를 통합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야말로 신뢰할 수 있고 객관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해양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라는 고전적인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게 첫 번째고 이 알고리즘과 또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 머신러닝은 뭐고 딥러닝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일부입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일부지만 보통 구별을 하자면은 머신러닝은 고전적으로 딥러닝 이전의 것을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딥러닝 이후 딥러닝부터 포함한 최근의 것을 딥러닝이라고 구별을 하겠습니다. 딥러닝은 결과는 좋은데 보통 그게 왜 그런지 왜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하는 게 부족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잘 맞추는데 너 이거 어떻게 해서 푸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는 그러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그 쓰나미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뭐 지진을 예측할 때는 어떤 데이터가 많아져서 쓰나미가 올 거야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지 그냥 이 알고리즘이 조금 있으면 쓰나미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전자가 훨씬 더 이해가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알고리즘에 대해서 딥러닝 같은 그 방법을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업 관리를 우리가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바다 낚시를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바다에 많이 나가서 이런 걸 하진 않지만 가끔 이제 TV에서 우리 이덕화나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가서 배 낚시하고 할 때 보면은 어느 날은 허탕을 치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근데 거기에 그 선장님이 이렇게 그 무슨 시스템 하나 가서 딱 보면서 이쪽에 물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고 또 움직이시더라고요. 배 타고 가서 거기 가서 또 뭐 내려놓고 또 해보기도 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그 선박에도 굉장히 좀 뭐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화 되어 있구나. 뭐 어떤 센서를 통해서 어떤 물고기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구나라는 정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허탕을 칠 가능성이 높죠. 왜냐? 거기 가는 동안에 걔네들은 또 다른 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 물고기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왜 그쪽으로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이런 허탕을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업을 관리하는데도 이렇게 AI적인 그 아이디어를 넣어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기능을 보면은 총 5개를 제가 적어왔는데요. 뭐 어장 이동의 예측, 그 다음에 수산 지원량 분석, 그 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불법 조업에 대한 예방. 요즘 뭐 그 불법 조업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그 경계선에서 타국에서 와서 굉장히 조금 그 조업을 굉장히 좀 방해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 왜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는 것인가? 분명히 그 어장이 굉장히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고 미리 그쪽에 와서 딱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오지 마시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선제를 하면은 오질 않는데 다 잡고 나서 막 쫓아가면은 그건 도망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선진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AI 요소 기술이 여기서 필요한 거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조업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각각의 배들이 자체적인 경험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하나의 플랫폼화해서 그 안에 집어넣고 그것을 통해서 제3자가 그 플랫폼화에 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물고기가 많은지 안 많은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좀 효율적인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마트 양식도 굉장히 좀 미래의 먹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대부분이 저희가 먹고 있는 그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양식에 의존을 할 거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양식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 결국은 물고기들의 환경을 우리가 잘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겠죠. 뭐 물의 수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염 정도, 그다음에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온도가 몇 도다라는 걸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도에 물고기들의 어떤 행동, 얘네들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다 모니터링을 한다면 어떤 온도에 최적인지 혹은 어떤 소리들을 물속 안에서 집어넣었을 때 얘네들이 효과적인지 더 활동량이 높은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테스트할 수 있다. 자, 그것이 데이터를 우리가 잘 추적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게 뭐 또 자동으로 사료를 공급한다든지 하는 등의 기술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빨리 수집해서 그것을 빨리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5G 같은 그 초고속 그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질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 온도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저는 이제 지금 진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 기술과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들을 잘 담아서 미래에 우리나라가 뭐 수산업 왕국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